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시고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입니다. 예, 저희 방송에 모시긴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이 고향인 그러니까요. 아니 경북 예천이 고향인데 예. 이렇게 처음 나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아니요, 근데 네. 사실은 TK에 계신 지역에 네. 계신 분들도 우리 김 의원님이 TK 출신인 걸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고향 예천 어디십니까? 예천 지금은 은풍면인데 예. 예전에는 하리면이었죠. 예. 거기가 고향이고요. 거기서 이제 선산도 상리면이라고 예. 조자면에 있고요. 예. 그래서 5학년 때까지 자라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 농부였는데 예. 소작농이었어요. 아. 농사질 땅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 예. 가셔서 강부 일을 하셨어. 아, 탄광으로 가셨군요. 네, 그래서 이사를 갔고 나중에 네. 강업이 그 사양길로 가면서 예. 부모님들은 대구로 이사 가셔서 아, 다시. 네, 대구 신암동에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시죠. 한 20년 이상 대구에 살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모셨네요. 그래서 대구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고 하는데, 예. 그 TBS에서 예. 불러주지 않은 거예요. 저희 예. 고향 방송이랑 마찬가지인데. 맞죠. 네, 아유, 저희가 몰랐습니다. 아니, 과거에 어릴 때 부모님이 사셨거나 뭐 네. 태어나시기만 한 분들은 덜어 있지만, 네. 아니 저는 그래서 강원도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구에 어머님이 계신 거네요. 네. 그럼 그렇죠. 인사하러 가시겠네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고. 아.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구 경북에 대한 애정이 높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번 대선 때도 거기 가서 살다시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완스타 됐을 때 예. 하리면 은풍면 저희 고향면에서 예. 은풍면을 빛낸 상을 받았고 예. 제가 별 2개 2스타 때는 예. 예천군을 빛낸 하나씩 올라가네요. 근데 제가 민주당 오면서는 예. 그런 상을 안 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쉽게 말씀하셨지만 원스타 투스타 되는 게 보통 일인가요? 네, 대단한 사실 고향에서는 큰 자부심이 있으실 것 그리고 같은데. 포스타 됐을 때 예. 강대식 의원이 구청장을 하셨는데 대구 동구청장. 네, 구청장 하실 때 저희 부모님이 그 대구 동구에 살았어요. 예. 그랬더니 포스타 됐다고 예. 현수막도 해주고 구청장이 저희 부모님을 찾아오셔서 축하 인사를 해주셔서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저한테 전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와서 축하해줬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한번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군생활 바쁘다 보니 놓쳤어요. 세월이 지나서 한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강대식 의원하고 국방이 같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 구청장이 강대식 의원이에요. 그걸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대식 의원한테 빚졌잖아요. 그래서 강대식 의원 얘기하면 꼼짝 말아요, 제가. 아니, 특이한 인연이시네. 왜냐하면 두 분 다 그 당시에는 국회에 들어올 거라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주 각별한 인연이시네요. 강대식 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모신 이유기도 하고, 저희들 대구 경북 신공항, 그러니까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그 부분이 강대식 의원도 적극적으로 국방위 때 하셨고, 그때 국방에 계셨고, 근데 지금 저 지역구가 경기도 남양주이시잖아요. 근데 그 왜 사람들이 아무리 뭐 지역 출신이지만 남양주 의원님을 왜 모셨나 의아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국방 전문가시고 특히 공항. 지금 경기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원래도 뭐 계속 쟁점이 돼 왔던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대구 군공항 이전도 지금 지지부진해요. 대통령 타운힐 미팅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우리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마침 동구 얘기하셔서 동구 군공항 있는 데인데요. 이거 저도 관심을 갖고 사실 지난번에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 군공항 특별 이전법 제가 거기에 엄청 힘을 보탰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군공항의 이전 원칙이 기부대 양료 원칙이에요. 지자체가 그만큼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개발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자체가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양계 지자체의 갈등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대 양료로 되는 돈에서 부족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을 하는
문을 열어놓은 법안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주도해서 사실은 예. 강대식 의원하고 그것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많이 진도가 나갔으리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체크를 해보니까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재명 정부 때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갈등 관리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제대로 못하는 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군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하는 건데 광주시는 옮기려고 하고 무안시는 안 된다고 서로 갈등이 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TF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중재하라 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 이제 대구 군공항의 문제도 이재명 정부가 중앙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방위원으로서 국방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되게 하고 또 김민석 총리하고는 직접 자주 소통하고 대통령님하고도 소통을 하니까 대구 군공항 이전 중앙정부가 나서서 빨리 해결해 주십사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저도 뭐 쭉 취재를 하면서 따라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안의 문구는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항상 우선순위와 판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부분이 이재명 정부에서 가능할까 진짜 기부대 양여가 아닌 국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히 하죠. 기부대 양여 원칙으로 하고 부족 대부분은 지자체가 하지만 부족 예산이 있잖아요. 부족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와 예산부처를 설득시키면 되는 것이고 국방부는 제가 이미 국방위원으로 많이 설득을 시켰어요. 지금 예산부처가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불러서 그런 당위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 또 요구를 하면 훨씬 또 수월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 민원을 엄청나게 해결하고 있는데 잘 몰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TBC가 민주당에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더 자주 모시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저희들이 워낙 지역색이 강하고 또 보수의 텃밭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들 얘기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사과까지는 안 되는데 가끔 출연시켜서 우리 고향 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의원님 그럴 뜻이 충분히 있으신 거죠. 제가 모시면 오시는 거죠. 당연히 오죠. 우리 고향을 대표하는 방송이라 마찬가지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육군 대장 출신이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 질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장 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죠.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근데 하잖아요. 이게 대장님들을 제가 뭐 많이는 아니고 한두 번 뵀는데 제가 알던 대장님의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다르세요. 훨씬 부드러우시고 잘 웃으시고 원래 제가 뵀던 분들은 웃지도 않으시던데.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약간 근엄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요새는 군에서도 승승장구하기가 쉽고요. 지금 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외유 내강형이죠.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 게 뒤에 훗날 정치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군에 계실 때도. 원래 우리 항상 저는 교육 훈련할 때만 음하고 일상적인 부대에서 활동이나 이런 거는 아주 제가 오히려 계급이 높아도 재롱을 먼저 떨어져요. 막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스타일이죠. 모습으로는 엄한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뭐 대장 출신이 많으십니까? 대장 출신은 저 혼자고요.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14개 출신 저 혼자. 혼자시죠? 국민의힘에도 없죠, 그죠? 21대에도 없었고 21대, 22대 유일하게 300명 중에 저 혼자인데,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좀 대우 좀 해주세요. 고향 방송 TBC에서.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캐나다하고 뭐 이런 좀 뭐 잠수함 얘기 있고 이런데. 사실 구미도
그 저희 경북에서는 그 K 방산의 핵심 거점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하죠. K 방산의 경쟁력, 수출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뭐 잠수함도 있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K 방산은 지금 재팟이 터졌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뭐 엄청나게 지금 문이 열렸죠. 이것은 국제적인 정세에 기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방비 올리고 있고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도 그리고 미국이 또 자꾸 올리게 요구하잖아요. 동맹과 우방국에 올리게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재무장을 한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유럽의 많은 나토 국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무기 체계가 유럽은 무기들이 무기 산업이 거의 죽었어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더 이상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의 위협이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죽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전차, 장갑차뿐만 아니라 배를 만드는 기술, 함정, 잠수함, 비행기까지 다 만들어 자체의 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산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 캐나다, 뭐 세계 각국이 우리 무기를 사기 위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K방산이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제가 많이 얘기 나오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성과를 내기가 좋은 것이 이거다. 이것은 또 자주국방과 선순환이 됩니다. 무기 수출이 활성화되면은 무기가 상대적으로 싸지잖아요. 그럼 우리 자주국방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점 먹거리로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방위산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고요.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구미는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의 핵심 도시였잖아요. 산업화에 참 기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첨단 산업이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방산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구미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센서라든가 전자 통합 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더 거기에 특화돼서 한다면은 구미의 어떤 첨단 산업을 다시 또 육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구 경북 지자체장이나 관련 국회의원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세대 군대 갔다 온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무기는 다 수입한다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세대인데 저희가 그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게 사실 조금 이채롭네요. 그렇죠. 70년 초만 해도 우리가 총한자로 못 만든 나라에서 사실은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성장 과정에서는 대구 경북의 역할도 컸어요. 구미공단이라든가 뭐 여러 공단에서도 기여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상 장비를 위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K9 자주포 땅에서 하는 거, 땅에서 하는 거. 근데 이제는 바다에서 움직이는 거 수출길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바다에 있는 함정이라든가 잠수함은 단위가 다릅니다. 땅에서 움직이는 거는 몇백억 대인데 바다에서 움직이는 함정이나 또 군함이나 잠수함은 조 단위예요. 조 단위겠죠. 잠수함 같은 거 하려면 1조 5천, 2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수함 수출이 지금 캐나다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원래는 작년에 6개국이 경합을 했는데 제가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캐나다를 가서 6개 나라가 경합하는 걸 그때 국방부 장관 캐나다에 있는 외교부 장관 관련 기관장들을 다 만나서 설명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로 다녀와서 한 2달 만에 2개국을 압축이 됐어요. 독일하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지난주도 캐나다 국방 조달 국무장관이 왔는데 만나서 꼭 잠수함 해야 된다. 너들 앞으로 러시아의 위협이나 북극해가 놓으면 많은 섬들인데 지키려면은 우리 잠수함과 우리 K9 자주포, 천무 미사일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고
또 필요한 거는 우리가 강물이라든가 예. 천연자원 우리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줄 테니까 그런 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K방산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 구미도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 경쟁력입니까? 경쟁력의 요체는 뭔가요? 경쟁력은 무기를 수출하는데 원래 세 가지예요. 성능이 따라야 되고 가격이 적정가가 돼야 되고 납기를 맞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능은 사실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미국이나 독일하고는 비슷하고 다른 나라는 좀 처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우리가 그 적정가가 아주 우리가 높고요. 우리가 아주 적당한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제일 경쟁력이 있는 것이 납기 기일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미국이나 독일은 제조 공장들이 없다 보니까 납기를 못 지켜요. 그 많은 생산량을 못 해냅니다. 우리는 그런 공장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납기를 지키거든. 못 지키면 현재 군에 있는 현재 쓰는 거를 정비해서 먼저 보내고 생산해서 할 정도.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당장 폴란드라든가 저런 나라는 당장 필요한데 미국의 예를 들어서 에브람스 전차 같은 걸 하려면은 한 5년 후에 받아야 되는 거고 독일에서 하려면 또 더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필요한 거고 이제는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제는 그 종합 서비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이만큼 우리가 무기를 사줬으니까 너들도 이렇게 막 뭔가 사주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 전체의 경제든 뭐 이런 게 그리고 무기를 샀으면 끝까지 서비스를 끝까지 해주고 정비 공장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까지 그 토탈 서비스 시스템으로 또 하나의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는 잠수함 사업이 60조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서는 현대 공장도 지어달라, 현대차 공장도 이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독일도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잠수함 수출을 하기 위해서 폭스바겐 공장을 지어주겠다 뭐 하고 우리도 그런 것도 지어주고 캐나다에 LNG 가스를 수입하겠다. 우리 부족한 강물을 우리가 사주겠다. 이런 정부가 나서서 총력전으로 하고 있죠. 국방 얘기, 방산 얘기는 아마 1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랄 거고요. 그 예천 출신인데 이제 대장까지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이라는 표현이 틀렸네요. 하여튼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에 가셔야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민들이 지역 정서를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떻게 정치권에 입문하실 때 이렇게 민주당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예천 출신이고 예비역 육군 대장이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가면 땀 짚고 헤엄치길 텐데. 거기서도 이렇게 요청을 드렸을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루트로 건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때 21대 총선을 앞두고 또 그 당시 고 이해찬 대표께서도 간절히 저를 상고초려하다시피 했었고요. 근데 저는 비전이 민주당과 같아서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반도의 평화통일, 통일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우리 그래서 육살각서 군이 됐고 군대에서도 평화통일의 전략을 했고요. 전역 후에도 이제 평화통일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평화시대를 만들어서 통일을 해서 세계적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저는 또 흑수저 출신이에요. 소장농의 농부의 아들로 예천에서 땅이 없어서 강부로 가셔서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전과 현재 정책들이 맞아서 민주당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민주당 선택을 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왜냐? 삶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좀 외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충성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국민의 소외된 국민들을 잘 이해를 못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민주당 와서 시민운동 하신 분, 운동권, 환경운동, 노조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소외된
서민들이 많구나. 어떻게든 우리가 국가가 안전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면은 의식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에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비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셨는데 어쨌든 고향은 고향이시잖아요. 네. 고향의 TK 정서 이른바 뭐 보수의 텃밭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민주당과는 결이 다르고 또 민주당이 사실 TK에서 크게 인기가 뭐 높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이런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고향이신데. 그러니까 좀 고향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서로 경쟁 체제가 됐을 때 발전하거든요. 사실 대구 경북이 그동안 예전보다 발전 속도가 느리고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저는 낙후된 지역이 많다고 봐요. 그런 이유가 너무 한 개 당에만 몰아주는 거죠. 국민의힘 보수당만 몰아주다 보니까 거기서는 국민은 안 보이고 도민은 안 보이고 위에 공천 받으려고 윗사람만 보려고 하는 거죠. 당 지도부에 잘 보여서 공천 받으려고.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경합이 치열하고 한 번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되고 한 번은 국민의힘이 되는 구조라면은 진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보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의성하고 안동 지역 거대한 산불이 났잖아요. 그때 제가 산불 특위 민주당 위원장으로 거기 가서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대표님 모시고 막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보여요, 국회의원. 안동 지역 국회의원만 와서 같이 하고 하지. 그걸 남몰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산불 이걸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딱 한 의원만 동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본회의장에서도 혼을 냈거든요. 아니 대구 경북이 이렇게 어려운데 대구 경북 그 많은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게 뭡니까? 위에 공천만 받으면 다 되니까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시스템 공천이 국민의힘은 안 되니까 민주당 같은 데는 시스템 공천이 해서 당원들이 뽑아서 공천해버리잖아요. 경선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건강한 민주주의가 대구 경북 지역에 저는 정착돼야 된다. 경쟁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는 진보와 보수의 경쟁 속에서 발전이 되는데 한쪽에 몰아졌을 때는 물도 오래 고이면 썩은 것처럼 그런 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여러 도민들 시민들 여러분들도 지금 안동 출신 이재명 대통령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 근데 안동에서도 표가 잘 안 나와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 모셔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끝으로 대구 경북민들에게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대구 경북이 저희 고향이고 또 늘 저희 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가면은 발전되지 않는 모습 또 발전이 더딘 모습 보면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저도 대구 경북을 위해서 뒤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안동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응원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이럴 필요 없이요.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구 경북이 획기적으로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대구 가신다니까 가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알아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